다른 건 없어요? 뭐 후보에 들었었던 거 이것도 껴줄까? 너무 많은 이건 천해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올해 뭐 저 생각했던 좋은 책 쓰는 일이지 뭐. 근데 책을 이제 한 권, 두 권, 세 권, 이제 네 권째인데 좀 멍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책을 쓸 때 느낌하고 비슷해. 안 보여요? 안 했던 일을 처음 하는 듯한 굉장히 이렇게 좀 생소한 느낌? 좀 이렇게 서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왜 책을 세 권이나 썼는데 왜 그런 느낌이 들어? 글쎄. 아니, 조금 할 얘긴 다 했다 이거야? 혹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욕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말 좀 재밌는 전에 내가 엄마한테 그랬나 책을 쓰면서 내가 막 너무 재밌어 죽으려고 하면서 책을 쓰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좀 재미있게 그리고 이번에 쓰는 책은 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서 쓰는 책이잖아. 사람들이 대도시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저 로컬에 내려가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거기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먹게 하고 그렇게 로컬로 이렇게 옮겨오도록 초대하는 책이기 때문에 부담된다고 할까? 걱정이 좀 되는 면도 있지. 아빠 얘기가 별로 재미도 없고 뭐 읽고 뭐 나는 절대 그런 데 안 가. 이제 이렇게 책 던져버리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될까. 그래서 첫 마디부터가 지금 멍해. 이번에 이제 강원도 강릉 한 달살이에서 이제 해야 될 남은 이제 숙제가 이 책을 쓰는 건데 작년에 뭐 유튜브를 뭐 150개 이상 만들었으니까 이미 그 유튜브 안에 내가 만난 사람들과 그 로컬 이야기들이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나하나 다시 내가 보면서 글로 풀었으면 되는 거니까 크게 뭐 부담되는 책 쓰기, 글 쓰기는 아니지. 어떻게 엮고 어떻게 내가 이 과정을 풀어가야 될지. 사실은 지난 일주일 정도 엄마랑 강릉에서 보냈잖아. 이렇게 좀 분위기 잡는 걸 하고 온 것 같아. 본격적으로 집필을 시작하지 못했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떠오른 생각인데 이게 이제 서로 연결된 거거든. 강릉에서 이제 아주 바다가 보이는 아주 멋진 카페에 가서 글을 쓰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고 이제 그런 시도를 해보는데 몸이 가볍고 마음이 가뿐할 때 또 머릿속도 고요해져서 이렇게 내가 하려고 했던 또는 생각하는 것들 또는 쓰고 싶은 것들이 잘 나올 수 있거든.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저절로 어디에서나 다 할 수도 있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가 뭐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술술술술 풀어지게 하려면은 그 환경 또는 자리 또는 분위기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아. 이 얘기하다가 할아버지 옛날에 그러셨거든. 그냥 공부하러 도서관에 간다고 그러면은 도서관에 가야 공부하는 놈들은 공부 못하는 놈들이라고 그러셨어 할아버지가. 내가 그 환경에 이렇게 좌우된다는 거지. 예. 강인한 자기의 마음의 의지가 있으면은 어디에서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할아버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할아버지는 정신력이 그만큼 세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정신력이 센 분이라고 나는 생각은 안 해. 근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지. 할아버지도 많이 여린 분이셔. 그러니까 막둥이시고 엄마 그 옛날 얘기 생각나잖아. 엄마 보고 싶어서 토요일마다 몇 시간씩 집에 갔다가 일요일 날 중학생 때 전주까지 왔다고 그랬잖아. 김제까지 갔다가. 그랬어요? 그때 너도 같이 아마 나는 그날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들로서 이렇게 조금 가졌던 이만큼 남아있던 그런 느낌들이 다 할아버지 눈물 보고 다 지워졌거든. 그 느낌이 처음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약하신 분이었구나. 엄마가 보고 싶어서 형님 집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주말마다 집으로 엄마를 보러 가셨구나. 2시간씩 걸어서. 그런데 뭐 그것도 그런 면도 있지만 이 마음 먹은 대로 실천을 하시잖아. 그렇지. 그거는 네, 굉장히 네, 강한 그렇지. 그 심지를 갖고 계신 거잖아. 칸트 같은 분이지. 그 실천의 천재. 맞아.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게 계획대로 다 하고 뭐 마음먹은 대로 다 하는 것도 이것도 재능이다.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이제 제 자책을 많이 하는데 못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이제 루틴이라고 할 수 있지. 반복되는 습관. 우리들의 생각이나 마음이 이렇게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그거를 어떤 습관 또는 어떤 반복적인 삶에 이렇게 잘 담으면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지. 시간을 잘 지키시고 약속을 잘 지키시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할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습관, 환경, 의지 얘네는 어디서 들은 건데 서로 가위바위보야. 습관은 나의 의지를 꺾을 수 있어요. 의지는 내 환경을 바꿀 수 있어. 환경이 바뀌면 습관이 교정이 될 수 있어. 가위로 주먹을 이기는 법. 가위가 내 의지고 주먹이 내 행동, 습관이라면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첫 번째 힘이 가위 힘을 엄청 길러서 주먹을 깬다. 두 번째는 볼을 데려온다. 그럼 가위가 뭐라고? 가위가 의지. 의지고 주먹은 습관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가위가 볼을 데려오잖아. 환경을 바꿔. 그러면 볼을 시켜가지고 바위를 이기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막 불굴의 의지로 저 살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조금 환경을 바꾸고 싶은 것일지도 몰라. 그런 면도 좀 챙겨야 되고 내가 글을 잘 쓰려면은 뭐 어디를 가면 더 좋을지 이런 것도 그렇지. 봐야 되고. 그러니까 강원국 작가 아빠 친구지. 그 강원국 작가가 이제 그 루틴 얘기를 하거든. 전례 같은 거야. 비유하자면. 전례?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이 내 몸이 저항을 한다는 거야. 나는 지금 글을 써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글을 써야 되는 내 의지가 있는데 책상에 앉고 노트북을 켜면은 자꾸 딴 것 뭐 페이스북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 방해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방해하는 내 몸을 잘 이해하고 몸이 더는 저항하지 않도록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글쓰기 전에 산책을 한다. 시장의식이야. 그렇지. 시작 전례야. 입당선거야. 입당선거를 일단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샤워를 한다. 그리고 뭐 창문을 열고 또는 책상 앞에 앉아서 클래식을 뭐 튼다. 그렇게 하고 글을 이제 써. 그리고 스포츠 선수 같네. 제일 중요한 거는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는 그 고생한 자기를 위해서 막걸리를 한 통 마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상까지.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일러주면은 처음에는 저항하다 이제는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쓰세요. 그러고 그렇게 글을 잘 쓴 나한테 포상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글쓰기의 루틴, 글쓰기의 어떤 의례, 전례와 같은 의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 생각을 많이 해. 그래. 한결이는 올해 30살 만 30을 맞는 2022년 새해 어떤 생각을 했어? 가볍게. 그거는 내가 가져올게요. 가볍게. 오케이. 그냥 표절을 할게. 가볍게. 고요. 고요 전에 뭐였지? 가뿐? 가뿐과 고요는 난 이렇게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보범. 서로 비슷해.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내가 올해에 뭘 하고 싶은가? 이거를 좀 더 숙고를 해봤을 때 그게 내한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좀 더 여러 방면으로 좀 뻗어 내가 확산을 해나가야 될지 대조적으로 이제 수렴을 하셔야 되잖아요. 나는 아직 확산을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르지. 이제 30대하고 60대하고는 어쩌면 뭐 전혀 다른. 이제 나도 너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혼자서 생각할 때 안 했던 좀 정리되는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 또 하나의 단어가 의식 또는 생각인 것 같아. 생각. 그냥 이렇게 반복하지 말자. 그러니까 딱 내가 지금 하던 대로 하지 말자.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잖아. 그러니까 이 가방에서 빼면 되는데. 찰리 채플이에요. 그냥 반복하잖아. 그래서 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에서 딱 멈추고 내가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지를 보고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건지를 명확하게 내가 의식하고 드러내면 되는 거거든.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이렇게 쭉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안철수 후보 그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간 최진석 교수님이 계시거든. 아빠가 옛날에 한평에서 만났던 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생각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남의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 근데 이제는 우리들의 생각이 필요할 때다. 뭔가 그렇지.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야? 그러니까 카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선도를 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 의지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지. 그것이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우리보다 앞서서 경제 발전도 하고 뭐 민주화도 하고 했던 그런 뭐 소위 선진국들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제 한 걸음을 더 나가려면 이제는 남의 것을 우리보다 앞서서 길을 걸었던 그런 나라의 것들을 복사하고 따라가는 것으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 필요하다. 왜죠? 따라가면은 더 편한 길일 수도 있잖아. 글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 그때 그 이야기에 공감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한테 이렇게 좀 적용시켜 보면, 그러니까 나도 좀 반복적으로 좀 바보 같은 삶을 계속 끌어왔는데 60 이제 갑도 다시 맞으니까 이제는 조금 자를 거는 좀 자르고 그리고 조금 새로운 길을 걸어보자. 그런 게 좀 가오도 있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제일 이 가오 빠지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어서. 내 이유가 가오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가오도 필요하지. 가오 중요하지. 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가오가 중요해. 그리고 향수도 쓰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좀 옷도 일부러 좀 화려하게도 입고. 왜냐면 그게 다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얼굴에 담겨 있어? 그렇지 다. 결국은 그렇게 좋은 기운을 본인도 갖고 그런 기운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쌓이고 쌓여온 그 포스. 그렇지. 내 기운, 내 냄새. 악취를 풍겨서는 안 되겠다. 그럼. 나는 굉장히 요즘에 이 가오를 중시해. 가오를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가야 된다. 근데 그 내 생각, 내 길이 신앙인들에게는 이제 나를 보낸 절대자의 기대, 뭐 미션, 소명일 수도 있고 그거랑 통하는 바가 있다. 종교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 그리고 숱한 역사들이 있었잖아. 사람들은 태어나고 또 살고 또 죽는데 그러면 내 삶은 뭘까? 내 삶의 의미는 뭘까? 가치는 뭘까?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잘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종교에 관계없이 그런 고민들을 할 거 아니야? 그 고민이 제일 중심에 있는 거지.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잘 알고 잘 하고 싶다. 그런데 뭐 그런 거야. 오늘도 들었던 느낌이 이렇게 정말 막 이렇게 좀 뒤죽박죽이고 그리고 시간은 가고 이렇게 뭔가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지? 급해 마음이 좀. 급하기도 하지. 안 한 것 같은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한 것 같은 뭐 빼먹은 것 같은 잔뜩 밀려 있는. 그러니까 모르겠어. 너는 어떠냐? 나는 하루 중에 마음이 편안하고 정리된 느낌. 그래서 행복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근데 좀 허비하는 게 아닌가? 소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알찬 것과 소모하는 것. 그냥 허비하는 것. 허비랑 소모는 같은 것만. 그럼 비슷한 거겠지. 그동안은 좀 소모가 컸다고요? 그렇진 않지. 그렇진 않아? 바쁘게 열심히 정신없이. 그게 소모일 수도 있잖아. 뭐 적당한 효율. 그러니까 공회전은 낭비고 그냥 일반 주행은 소모고 뭐 내 인생이 뭘로 바뀌었든 돈으로 바뀌었든 뭐 친환경 주행은 알차게 쓰는 거 이렇게 본다면. 그렇지. 비유가 아주 훌륭한데 적절한데 공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 그래요? 그 공회전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날이 많이 추울 때는 좀 공회전을 좀 아이들링을 좀 해줘야 되지, 그지? 하여튼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살려면 그리고 내 의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이제 고민하고 계신다. 엄마가 며칠 전에 아빠한테 그 묻더라고. 당신 요즘에도 이렇게 늦잠을 자? 공회전 중이신데. 지금 마디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동안의 마디의 단위가 대충 몇 년 중이었어요? 한 10년이어서? 가장 좀
많이 느꼈던 때가 50살이 될 때 책을 한 권 쓰려고 하다가 초고 상태로 출간은 못했지만 40대 때 많이 이제 아프고 많이 힘들어서 50살에 대한 기대, 40대를 보내고 50대가 되면서 이제 많이 좀 편안해졌거든. 2, 3, 4는 어땠어요? 그때는 그때 정말 절절했지. 30살이 될 때도 좀 기억에 나. 야, 뭐 30 잔치는 끝났다 그런 뭐 책도 있어서 그랬는지 30살에 결혼을 하고 또 금방 또 네가 태어나고 내 삶에 굉장히 큰 변화지, 질적인 변화지. 결혼을 했다라고 그치.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고 이제 바로 박사학위 하고 또 취업도 하고 뭐 직업인 전문가로서 내 삶을 시작했던 때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리고 40대 때는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10년 주기별로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거야. 30대 한번 마디가 있었고, 40에 좀 힘들었고, 근데 50대는 좀 아니지 50대는 많이 편안해졌고. 편안해져 좀 뭔가 깨달았고, 40에서 반면교사가 좀 생겼고, 그렇지. 50에서 60 어때? 50에서 60은 이제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조금 집중해서 좀 남은 이 객관적으로 보는 시간인 것 같네. 그동안은 그렇지. 나 자신이었다면. 60을 맞으면서 귀환을 생각할 나이다야. 이제 그러면은 돌아갈 때다. 그렇지. 돌아가는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귀환을 하려면은 미션 완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꼭 하고 싶은 일이 뭐 이를테면 나는 일백탈수 지역 민국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이제 그런 미션들을 정말 잘 완수하고 싶은데 그런 나의 생각이 이제 맞는지 내가 꿈꾸고 있는 게 이게 옳은 건지 그렇지.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걸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그 일을 꼭 이루고 싶은데 뭐 사람들은 별로 공감도 안 해주고 약간 미쳤다고 하고 그게 되기는 할 일이냐고 하고 이제 이러니까 또 화도 나고 외롭겠어요 좀. 그 많이 외롭지. 내 안에 좀 확신이 필요하고 그런 움직임들을 좀 더 좀 힘차게 하고 그리고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부동산 문제나 여러 문제들이 다 기득권의 논리, 이기심의 논리라고 봐. 대통령이나 무슨 정부, 정권에 맡길 일은 아니고 우리가 국민들이 함께 풀 일이다. 결국 마음에 달려있다. 정말 이제 이번 책 말고 그 다음 책, 그 이타 도시라는 책.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타적이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우아한 선진국으로 세계 존경받으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그것도 생각 이제 나라의 가오 같은 거지. 그 생각이 진짜 옳은지 판단하고 싶고 그리고 이루고 싶고 그게 이제 돌아가기 전에 미션이고. 그렇지. 그 미션 지금 이제 미션을 정해놓긴 했지만 이게 조금 더 명료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뭐 약간 틀어질 수도 있고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바뀔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고민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나에게 주어진 숙제는 책을 쓰는 거고 또 뭐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소통하는 길이겠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필요한 내가 또 뭐 더 좀 공부를 해야 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또 누군가를 또 만나고 그런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새해 설날을 맞으면서 밝고 희망차고 이런 생각보다 걱정도 되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 걱정의 근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 몸이 내가 바라는 대로 가볍지 않고 마음이 내가 바라는 것처럼 정갈하지 않으면 그러면 늘 거기에 붙잡혀서 내가 이렇게 하루를 좀 알차게 보내지 못하고 소모하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60인데 30대하고는 다를 거 아니야 생각이. 20대하고도 다르고 50하고도 또 다르고 이제 5년 뒤면은 지하철 공짜 지공 거사가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정년도 이제 해야 될 테고 이제 은퇴할 나이를 이제 만 5년 앞두고 있고 31 이제 아들 또 여러 동생들 얘들도 이제 20대 후반 30대 이제 그런 생각들도 들고 30대 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올해는 어떻게 살아보자 딱 30살 31살 때쯤
그때 그땐 어떤 마음으로 샀어? 그랬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나는 이렇게 그 시간의 마디를 좀 중시하는 편이야. 음. 그 일지들도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은 이렇게 좀 손글씨로 좀 적어놓고 일을 하는 편이고, 클리어할 때 하나씩 그을 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나도 이렇게 체크리스트 만들고 하긴 하는데 조금 이제 계획대로,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계획을 이루고 보람을 느끼고 이제 그런 삶이기를 좀 바라는 성향 같아. 그냥 계획 없이 이렇게 좀 자유분방하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성향도 있겠지만 계획의 그 범위가 몇 년이에요?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지. 그러니까 보통 어디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도시 계획 20년 계획, 30년 계획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단기 계획은 뭐 일주일 계획 또는 1년 계획, 뭐 어떤 한 달 계획을 세울 수도 최대 있고. 그 범위가 어디였어? 얼마였어? 30살 때 보통 한 뭐 올해를 어떻게 살자 아니면 보통은 연 단위로 고민들을 많이 하지. 그런데 아빠가 연구원에 처음 들어갈 때는 그때는 평생 직장으로 생각을 했고 34세에 들어갔는데 뭐 그때 정년은 65세였으니까 뭐 30년을 내가 어떻게 지낼까 그런 생각들은 하지. 그래서 이 좀 긴 시간의 계획은 간단하게 중요한 것 위주로 하는 거고 짧은 시간의 계획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하는 거고. 그 연구원 처음 들어갔을 때 평생 직장이니까 여기서 잘 은퇴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랬지. 여기서 이걸 발돋움 삼아서 나는 어떤 일을 딱 해내고 이런 마음이 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하면 연구원 아니면 이제 대학 교수가 되는 길이었거든. 근데 그때 우리 서울연구원은 대학 교수가 별로 부럽지 않을 만큼 새로 생긴 연구원이고 보수도 좋았고 그리고 정년도 대학 교수와 같았어요. 65세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때 우리 연구원에 이제 굉장히 훌륭한 복지 제도가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제도가 있었어. 그러니까 뭐 아빠는 뭐 아이들도 많고 그러고 그때는 대학에 다니는 교수들이 우리 연구원에 자주 왔어. 연구원에 중요한 정보들이 몰리고 그래서 별로 부럽지 않은, 그러니까 오히려 연구원이 이렇게 좀 멋져 보이는, 가오가 있어 보이는. 그런데 이제 IMF 오면서 정년이 60세로 낮춰졌고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가 없어졌지. 그냥 정년까지 그냥 잘 있어보자 라고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한 그래도 이 안에서 이런 거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게 있어요. 연구원은 굉장히 목표가 분명한 데야.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좋은 도시로 이제 바꾸는 임무를 부여받은 데고 그럴 때 이제 30대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40대 50대 이제 60대 연구원들이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런 생각에 가슴 벅찼지. 정말 행복하게 일했고 보람도 느꼈고. 마무리를 해야죠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목표 올해 그 마음가짐 슬로건 슬로건 아이 서울유 아이 정석유 넘버원. 몸은 가볍게 마음은 가뿐하게 머릿속은 고요하게. 이민년 두 번째 맞는 이민년 잘 살아봅시다. 일백탈수 지역민 메가시티 말고 소도시 하나로.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새해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또 정리가 많이 되네. 교사하면서 상담하면서 정리해 주는 게 있어. 그래? 정리해주는 또 재능이 있구나. 비유해주는 그런 것 같다 정말. 그래, 고맙습니다.